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정식 운영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작전명은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라.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들려주세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질적인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내 종목들도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피크 아웃돼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빠지고 있다가 또 멈춰 있다가 시장이 이제 추세가 꺾일 때 같이 또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추세를 이탈하는 것들은 반드시 쳐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슬림화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런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기 위해서 또 체크해봐야 될 그 미션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미션을 주실까요? 네, 일단은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가총액별 어떤 그 지수의 흐름들을 좀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 동향, 우리 이제 지수를 좀 누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생상품 시장 동향,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시가총액별 시장 흐름 점검. 자, 이거는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거죠? 네, 일단은 차트를 좀 잘라가지고 제가 좀 편집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일단은 좀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요. 위에 일단은 라인들이 지금 이게 그림이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좀 잘 안 보일 텐데, 네. 그 왼쪽 상단 부분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코스피 대형주군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차트가 바로 코스피 중형주 차트입니다. 중형주 차트는 이미 추세가 둔화되면서 일단은 계속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요. 맨 오른쪽 차트는 코스피 소형주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랫단입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그냥 박스권으로 좀 갇혀 있는 흐름들. 아래쪽 두 번째. 이게 이제 코스피 대형주인데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형주. 얘도 이제 이평선들을 수렴했다가 돌파해내지 못하니까 또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들. 마지막으로 일단은 코스피 소형주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들. 그러니까 요즘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코스닥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재무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정도는 해가지고요. 제4 이동통신 이슈 관련된 부분들 막 좀 치고받고 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트들을 좀 점검해 본 결과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투자들이 매매를 하기에 좀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수를 참고를 하시면서 내 종목들 아웃되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수급 동향 점검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매. 오늘도 엇갈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환율 차트를 조금 띄워주시면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그 맥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미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흐름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환율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저 정도 국면, 그러니까 9월 한 말 정도부터 10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급락하는 그러한 구간에만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그 이후 국면에서는 그냥 방향성이 없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 행태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일단 방향성이 없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기관들의 또 수급 동향을 점검을 해보면 일단 8월 달 저점을 찍고 리바운딩을 주도했던 부분이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은 우리가 이제 지수상으로는 8월 말부터 반등을 했지만은 기관들은 한 8월 중순 정도부터 매수를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연기금을 비롯해서 보험이나 투신권들 대규모 순매수로 일단은 시장 반등을 좀 이끌어냈습니다만
일단은 또 그 10월 20일 이후부터는 일단은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한 2,000선이 넘어가면서부터 투신 보험 은행권 중심으로 일단은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2,050선을 뚫고 일단은 올려서려면요, 이 추세라는 것도 수급적인 추세가 바로 동반이 돼야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윗방향으로 좀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점검했을 때는 추세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파생상품 시장 동향이네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한 5조 정도 한 달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개인과 기관 쪽은 또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했는데요. 예, 뭐 선물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손해를 보면 한쪽에서 또 먹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은 9월 달 만기 이후에 미결제 약정이 12만 5천 계약 정도였었어요. 이때 선물 지수가 약 239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 지수가 250, 오늘 3이네요. 네. 그러니까 250 정도의 내외 지수대인데 미결제는 오히려 2만 2천 개, 그러니까 12만 2천 계약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3천 계약 정도가 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밑부분부터 윗방향 쪽으로 상승을 했는데, 보통은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요, 미결제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과거에 랠리를 보일 때 그 구간에서는 보통 미결제가 한 3만 계약에서 6만 계약, 뭐 많게는 10만 계약 정도 증가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결제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선물 지수의 상승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웩도덕. 예, 원래는 이제 현물 시장이 끌어가면서 선물 시장과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뭐 이러한 쪽에서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좀 찾을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방향성이 일단은 좀 없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파생 상품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그냥 약간 일일비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한 3천 계약 정도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종가상의 모습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미션까지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이 문제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서 종목 고르기도 쉽지는 않아요. 개별 종목 좀 잘 골라야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장인데요. 레이더망에 걸리는 종목군도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추세를 볼 때요, 그냥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중간 정도에 들어갔다가는 일단 미국 시장이 나빠지면 또 박스권 하단이고 또 뭐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어떤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삼성그룹주 정도만 좀 있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그룹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뭐 일부 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일부 섹터와 종목들의 약간의 좀 편중된 흐름들,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뭐 원자재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뭐 이러한 쪽의 흐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움직임인데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더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강화되면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더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 근데 지금 뭐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관련돼 가지고 뭐 종목 실적이 좋게 나왔더라도 종목들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급적으로 지금 아까 뭐 중형주, 소형주 주식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동반해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가격 반영을 못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내용들 좀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을 표로 좀 정리해 왔습니다. 네. 예, 표를 좀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 2012년, 13년, 14년 영업이익의 추이고요. 그 15년도는 예상치가 있는 그러니까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바로 왼쪽 부분이 그 15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3분기까지 누적분으로 실적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지금 실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은 거의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색 영역으로 좀 줄을 쳐놓은 DSK라든가 아이컨트롤스, 인바디,
TCK 정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 관심 있게 좀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뭐 모든 종목이 괜찮지만 특히 이 파란 선이 가 있는 그 종목군들 투자의 관점에서 눈여겨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정식 운용효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훨씬 더 대형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강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목 고민은 또 하고 계실 텐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이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 다 진단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